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작품 현실과 사건의 관련성입니다. 선생님이 깜짝 질문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훌륭한 위인들의 일생을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전기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전기문을 읽어보면 글의 특성상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당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전기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작품 속에서 인물들의 삶과 시대 상황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핵심 콕콕으로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 콕콕. 인물의 삶과 시대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대 상황은요,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윤봉길 같은 독립투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시대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 위인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물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상황인 거예요. 시대 상황은 인물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셋째는요, 인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요, 어려운 상황이나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늘품이 친구들 혹시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고 있진 않나요? 우리 위인들을 본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보자고요. 약속할 수 있죠? 다음은요, 우리가 전기문 같은 글에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건이 그 당시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알게 되어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핵심 콕콕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시대 상황은 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삶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인물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마리 퀴리가 태어났을 무렵 폴란드의 시대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주어진 글을 읽어볼 텐데요. 이때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단어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마리 퀴리는 1867년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다. 그 무렵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 퀴리는 러시아의 압제 정치를 겪으며 자랐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문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폴란드 말과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두 번째 문장. 그 무렵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 퀴리는 러시아의 압제 정치를 겪으며 자랐다. 자, 이 문장이 시대적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지배, 러시아의 압제 정치에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면요. 러시아는 폴란드의 문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폴란드의 말과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이 문장에서는요. 폴란드의 문화, 폴란드의 말과 역사에 밑줄을 치면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답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맞습니다. 2번. 폴란드 국민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아니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번.
폴란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못하게 한 거 맞고요. 4번 폴란드 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묻는 문제는요, 제시된 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교재의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시된 글 속에 정답이 숨어져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글에서 고려 조정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까닭을 묻고 있네요. 제시된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과 관군들은 몽골군에 맞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나갔지만 1232년 6월에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주로 초원에서 생활하는 몽골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죠. 몽골군은 초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이 바다인 섬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답항을 살펴볼까요? 1번, 팔만대장경이 불태워졌기 때문에. 2번, 강화도가 초원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3번,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1, 2, 3번 답항은 제시된 글에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4번 답항을 볼까요? 몽골군과 싸우기에 섬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시된 글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묻는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정답이 대부분 제시된 글에 숨겨져 있다는 거 눈치챘죠? 따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관련된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치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말기 바라요. 다음은요, 이번 시간 실력 따지기 세 번째 문제, 교재 7번입니다. 당시의 현실과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핵심 콕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작가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 시대 상황이 생김새를 결정할 수는 없죠. 생김새는 부모님과 관련이 있겠죠. 자, 2번,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자, 시대 상황과 인물의 성격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겠죠? 3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핵심 콕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감동을 받기 위해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겠네요.